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1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스티브 잡스보다 감동적인 사람, 어느 평론가가 닉 부이치치를 보고 표현한 명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청년. 누가 봐도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그는 오히려 희망 전도사라 불리우며 전 세계에 희망을 전파하고 있지요. 그의 초기 강의는 원고도 없었습니다. 그는 강의 시작할 때 갑자기 넘어지지요. 그것이 강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마를 땅에 대고 힘들게 일어나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모성애가 깊은 여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겨우겨우 일어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도 일어서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울먹이던 얼굴에서 왠지 모를 감동의 웃음으로 변하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큰 것을 주어야만 준 것이 아니지요. 일어서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웃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습니다. 삶에 어디쯤 가야 흔들림이 없겠는가? 봄을 기다리는 나무가 대답합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은 없다고. 중요한 건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과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당신이 저에게 내민 손이 내가 버티는 원동력이라고.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네,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헌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종종 헌혈을 요청하는 팻말과 사람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종종 방송에서 긴급하게 수혈을 요청하는 방송을 보게 되기도 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의 대면이 제한되면서 피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들려왔는데요. 막상 헌혈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도 선뜻 찾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헌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혈 카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간호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헌혈과 관련된 이면의 이야기들에 대해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현재 안산 중앙동에 위치한 헌혈 카페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고정은 간호사님이십니다. 네,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자리 또 귀한 분으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은 간호사고요.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근무지는 경기도 중앙동 안산 헌혈 카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혈액원 근속 연수는 이제 13년 정도 됐고요. 혈액원에 입사하게 된 사연은 굉장히 제가 건강한 분들하고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이제 한 5년 정도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픈 사람들 보는 것도 제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해 왔었었는데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혈액원이라는 곳을 이제 알게 되었고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혈액원에서 근무를 지금까지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이 많이 부족했던 시기에 연이어서 계속 수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혈액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혈액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혈을 이 방송을 통해서 헌혈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또 헌혈할 수 있는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TMI형은 아니시죠? 네. 아니면 준비를 해오신 예, 보통 이렇게 게스트 분들한테 처음 이제 본인 소개 부탁드리면 간단하게 소개를 본인 문자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1시간 동안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대강을 벌써 쭉 다 얘기를 벌써 다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는 자가 되게 편해요. 사람 입장에서. 예, 아까 방금 말씀 주실 때 건강한 사람들하고 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사람들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게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중환자실은 건강해서 왔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의식이 없어서 예. 사후 이제 저희가 사망 후에 사후 처치까지 저희가 전부 다 해서 영안실로 모시는 과정까지 저희가 업무를 합니다.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하는데 이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제 정신적인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시군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디 결혼식 가면 그 결혼식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네네네. 여성분들. 근데 그 여성분들이 여러 사람들 결혼식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결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막상 본인 결혼식 할 때는 그런 신뢰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환자실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심상히 여기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자 그럼 먼저 하나씩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가 이 적십자라고 하는 곳을 헌혈하면 적십자라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길 가다 보면 헌혈 카페도 있고 헌혈의 집도 있고 헌혈 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적십자하고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인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한마음 혈액원은 현재 이제 국가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고요.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기관입니다. 대한산업
산업보건협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국 19개의 지역본부 및 센터에서 그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산업보건 전문 기관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한마음 혈액원이고 네네네. 이게 이제 적십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헌혈의 집하고는 다른 기관인 거죠? 네네네. 네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한마음혈액원은 이제 국내 혈액 사업의 다변화 속에 발맞춰 그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안전한 혈액 공급을 위하여 2002년 5월에 개원하였고요. 보건복지부 지도 감독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현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헌혈카페 19개소와 중부 대전 지역의 헌혈카페 관저점을 운영하고 있고 헌혈버스 10대로 전국 학교, 사업장, 종교단체 등 단체 출장 헌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와의 이제 어떻게 다르냐고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운영 기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혈 카페 그리고 헌혈 센터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고요. 헌혈 카페는 이제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기관인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헌혈센터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이제 국가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은 동일하고요. 혈액관리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헌혈해 드리는 증서 제공이나 혈액 관리 업무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상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혈 이벤트나 헌혈 다회자분들한테 드리는 유공패나 이런 것들이고요. 국내 이제 혈액 수급 사항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는 상관이 없이 헌혈자분은 근거리 편한 곳에서 헌혈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십자하고 한마음 혈액원은 동등한 위치인 건가요? 아니면은 적십자 밑에 이렇게 부속 기관인 건가요? 네, 전혀 이제 기관은 별개로 다른 곳이고요. 완전히? 네, 이제 한마음 혈액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의 한 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마음 혈액원에서는 혈액 카페. 네네, 헌혈 카페. 헌혈 카페, 그다음에 헌혈 버스 운영하시고 네. 적십자에서는 헌혈 센터. 네네, 헌혈의 집으로 헌혈의 집. 부르고 있습니다. 네. 헌혈의 집 하면 적십자에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헌혈을 하든 이제 중앙에서 이 사람이 몇 회 헌혈했다라고 하는 건 체크는 되지만, 네네네. 이제 각 그 한마음 혈액원이나 적십자에서 헌혈하신 분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다. 네, 기관이 이제 각각 다른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헌혈을 몇 번 했는데 그 헌혈할 때 헌혈 저희 카페에서 했던 횟수하고 전체 횟수하고가 좀 다르게 표시가 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좀 불편한 질문이지만 우선 가장 그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뉴스에 헌혈 사고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써서 헌혈을 했는데 그 피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거 아마 나올 때마다 헌혈 개수가 훅 떨어질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러니까 혈액은 저희가 보존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아놓고 쓸 수 있는 제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정량의 필요량에 산정해서 채혈이 되고 적정량이 폐기되지 않고 수혈과 공급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폐기가 되고 하긴 하겠지만 저희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혈액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언제 코로나 같은 이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순환이 안 되고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혈액 하나가 귀하고 하나하나 다 쓰일 수 있게 채혈과 마무리 작업까지 다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급과 문제와 이런 것들과 다 통틀어서 이게 제대로 잘 맞지 않아서 저희가 폐기가 되는 경우가 이제 기사화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긴 한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 간호사도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허심탄회하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가끔 헌혈하러 가면 그 헌혈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주사기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장비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헌혈의 피가 그만큼 귀한 거고 그걸 위해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관리 미스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폐기가 되어서 자 국가적인 손실로 더구나 그 피를 또 뭐라 그럴까 소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그냥 일반적으로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별도의 비용이 또 들어가고 아마 현장에서 제일 안타깝게 느끼실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 우리나라 헌혈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맘대로 제가 가서 헌혈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무슨 방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진을 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헌혈하러 처음 갔을 땐 뭐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진이 뭐 20몇 개가 되는데 나중엔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헌혈을 하나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생기게 했는데 이렇게 받은 헌혈이 어떤 종류가 있고 헌혈에 뭐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우선은 헌혈을 하러 오는 접근성에 있어서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는데 오셔서도 사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임의로 돌려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혈액을 받아서 안전한 혈액을 병원에 수혈자한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그 제한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혈자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니까 뭐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헌혈을 하러 오면은 이제 어떤 헌혈을 해야 되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헌혈 종류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10분 안에 끝나는 전혈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계로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성분 헌혈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전혈은 이제 10분 정도로 저희가 헌혈 시간을 잡고 있고요. 전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를 그냥 뽑아내는 거. 네, 그 빨간색 헌혈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 팔에 고무줄 묶고 10분 정도 그냥 빠르게 뽑는 헌혈이고 수혈용으로 많이 쓰이는 혈액입니다. 나머지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0분에서 혈소판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헌혈이고요. 네, 이런 헌혈도 이제 뭐 백혈병이나 뭐 이런 각종 암 치료제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 헌혈은 10분 걸리는 것에 비해서 성분 헌혈은 이제 1시간 가량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헌혈입니다. 그러니까 성분 헌혈이라고 하는 게 피의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피에 있는 혈장이라든가 혈소판을 분리해서 그 성분만 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혈장이 있고 혈소판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제 혈장은 저희가 둘 다 혈장이랑 혈소판이랑 기계로 뽑긴 하는데 현재 혈장은 저희가 약품 제조용으로 이제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한 사람한테 수혈용으로도 쓰이고요. 약품 제조용으로 쓰이는 이제 혈장을 체열을 해서 이제 알부민 제조 뭐 이런 의약품 제조로 현재 쓰이고 있고요. 혈소판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키랑 몸무게를 저희가 이제 전산에 입력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 혈액량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4,000ml로 이제 다종을 하냐, 이제 혈소판만 뽑냐가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키 몸무게가 이제 크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혈소판만 체열하시는 분도 있고, 남성분 같은 경우도 이제 혈소판만 체열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체격의 남성분들은 거의 다종헌혈이라고 해서 혈소판하고 혈장을 같이 뽑는 헌혈을 진행을 하고요. 이 혈소판 헌혈 자체는 말 그대로 백혈병, 우리가 흔히 아는 혈액암이죠. 각종 암 치료하고 있고, 지혈작용하는 성분, 혈소판 성분을 수혈을 해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헌혈하는 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한 80% 이상, 저희 안산헌혈 카페 기준으로 체혈량 기준으로 한 80% 정도는 전혈을 하고요. 전혈에서도 이제 저희가 혈소판이 나옵니다. 농축 혈소판이 나오는데 보통 병원에서 수혈을 할 때는 전혈에서 나오는 혈소판이 한 6개에서 8개가 모아져야 되는데 같은 공혈자의 혈액을
6개를 모아서 분리를 해서 효소판을 아. 수혈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그러겠네요. 있죠. 예. 그래서 건강한 성인 남성분한테 이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 혈액을 장비를 사용해서 효소판만 체열하는 게 다종 성분원혈로 보시면 됩니다. 다종 성분 했을 때 전열에서 뽑아낸 6개, 8개의 양의 한 사람 한 번 할 때 뽑아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네네. 효소판 헌혈을 1시간 네. 동안 하시면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남자 입장에서는 효소판으로 좀 시간이 걸리다도 하는 게 네, 여성분은 사실 혈관 자체도 조금 얇으신 분이 많고 이제 몸에 있는 혈액을 순환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1시간 정도 체열이 마무리가 돼야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혈액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체격 좋고 혈관 좋으시고 건강하신 우리 남성분께서 효소판 다종 성분원혈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인트로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실 때 이렇게 준비해 오신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약간 딱딱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제가 좀 살짝 들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 들으시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정말 귀에 싹싹 박힐 수 있도록 좋은 목소리가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순식간에 시간이 좀 가버렸습니다. 자, 요게 잠깐 우리가 쉬었다 가는 시간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노래 하나 부탁을 드렸더니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듣고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넌 다 잊었더라. 반갑게 날 보는 너의 얼굴 보니 그제야 어렴풋이 아파오더라. 3살 차오르지 못한 상처가 눈물은 흐르질 않더라. 이별이라 하는 게 대단지도 못해서 이렇게 보잘것없어서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걸.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다는 건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사랑은 아니었더라. 내 곁에 머물던 시간이었을 뿐.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아. 왜 넌 미안했어야만 했는지. 내가 너무 들떴었나봐. 떠나는 순간마저 기대를 했었다니 얼마나 우스웠던 거니.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걸.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다는 건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니라 우리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 헌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헌혈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 제가 한번 부탁을 좀 조사해서 좀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했다. 몇 번까지 했을까? 자, 한번 3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간호사님께서 답을 주실 텐데. 네, 한번 답을 주실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한마음 혈액원은 아무래도 2002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다 헌혈자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286회. 286회. 와, 예. 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23년 4월 기준으로 742회. 네, 이렇게 됩니다. 742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얼마에 한 번씩 했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전혈은 1년에 총 5번 할 수 있고요. 성분 헌혈은 이제 뭐 24회 정도 보시면 되는데 2주에 한 번 혈소판 헌혈을 할 수 있잖아요. 혈장 헌혈은 성분 헌혈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을 꼬박 해도 24번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은 10년이면 240번. 네, 네, 네. 30년을 매주 보름에 한 번씩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년은 내달을 봐야 되고 만 16세부터 헌혈이 가능하니까 네, 이분들의 현 나이를 그쪽 쭉 해왔다고 생각하면 네, 성분 헌혈은 또 59세, 혈소판은 59세, 네, 전혈은 69세 만으로 있으니까 아, 성분 헌혈은 또 59세가 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전혈은 69세고요. 아,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 횟수가 나온다고 보면 이제 헌혈할 수 있는 나이에 시작해서 정말 꾸준히 계속 네, 해오신 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분은 목숨 걸고 헌혈하신 것 같은데 진짜. 네. 아, 대단하다. 당신은 헌혈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네네. 생각이 납니다. 네. 아니 이렇게 헌혈을 다중 헌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회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헌혈 카페나 적십자에서 뭐 기념품도 주고 하시던데 네네네. 뭐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유공패라고 해서 포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다회 헌혈자에 대해 감사와 명예를 저희가 네, 드리기 위해 수여되는 명예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음에서는 포상 기준이 현재 예전에는 30회부터 증정을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한마음 혈액원에서 한 헌혈 횟수만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기준이 좀 바뀌어서 한마음 혈액원은 15회부터 25회, 50회, 70회, 뭐 100회, 200회, 300회 해서 이제 달성을 하면 유공패랑 기념품이 나가고 있고요. 적십자사는 포상 기준이 이제 한마음하고 적십자하고 횟수를 합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장은 30회, 금장은 50회, 명예장 100회, 명예대장 200회, 최고 명예대장 300회 네, 이렇게 증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마음 혈액회에서 했던 걸 가지고 적십자에 가서 받지는 못하겠네요. 예전에는 적십자에서 한마음하고 적십자하고 합쳐진 횟수로 유공패를 드렸는데 이제 23년 올해부터는 적십자사 유공패를 받으시려면 적십자사에서 50% 이상 절반 이상 헌혈을 네, 해야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 같은 얌체들은 네. 생각을 했다. 네. 아, 그러면 100회에서 200회 넘어가면은 115회 한 사람은 안 주는 건가요? 아,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100회, 200회, 300회 이렇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100회 한 사람 입장에서는 동기가 확 떨어질 수 있겠네. 아,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100회 이상 하신 분들은 뭐 꼭 유공패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혈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아, 저 이거 꼭 질문하고 싶었어요. 저도 가끔 헌혈하러 가는데 거기 간식을 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근데 간식이 보면은 늘 똑같아요. OS. 이거 네. 이거 특별 상표를 얘기했네. 일단 그거 하고 그래서 이거 이왕이면은 초코 땡땡을 좀 주지. 그다음에 그 갈아 만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온 음료. 네네네. 왜 콜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네네. 좀 이게 안 바뀔까요?
아, 우선은 뭐 콜라 네 좋죠. 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긴 한데 뭐 충치를 유발하거나 뼈를 약하게 하거나 뭐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료, 네 그리고 또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공복엔 또 헌혈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빵,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서 현재는 네 다양한 음료수랑 네, 빵이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공복에는 헌혈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네, 네. 식사를 하고 오게 되면 식사가 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피를 뽑았을 때 네, 이게 네. 기름기가 뜨거나 해서 또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성분 헌혈 같은 경우, 혈소판 같은 경우, 혈장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네, 그 혈구를 제외하고 뽑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적혈구 전혈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것도 이제 물론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는 헌혈자님이 안전하게 헌혈을 하고 가시는데 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피 검사를 할 때는 금식을 하고 가야지 정확한 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헌혈하실 때는 공복으로 오시면 체화를 하고 난 다음에 현기증, 어지러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꼭 하셨고 오셔야 됩니다. 네. 아 정말 부작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네, 네. 헌혈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제 미주신경 반응이라고 해서요. 네. 어지럼증, 현기증, 구토, 뭐 심하면 실신, 뭐 이런 경련 이런 증상까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네. 뭐 가볍게는 보통 체열 침대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바늘을 제거하고 이제 헌혈자 안전이 우선이니까 조치를 취하고요.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으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헌혈자분 컨디션까지 확인하고 귀가를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체열 자체가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뭐 헌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하신 분들 중에도 덜어 중간중간 이제 성분 헌혈 같은 경우 하시다가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헌혈을 많이 했다고 부작용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처음 했는데 뭐 무조건 부작용이 다 나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 그럼 간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평상시에 평온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늘 그런 긴장감이 있으시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쭉 한번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간호사님들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번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이런 게 또 재밌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들이 계시고 이 헌혈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이 계신데 간호사님인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네. 일하실 때 하고 이 헌혈 카페에서 일하실 때 하고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체열을 하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이렇게 피만 뽑고 하시는데 너무 좀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게 병원에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좀 편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냥 직감적으로 좀 들거든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서운한 걸까요? 아닙니다. 네. 우선 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예. 데이, 이브닝, 뭐 나이트, 그렇죠. 네. 혈액원은 상근 근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저희가 11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은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요거는 센터마다 지점마다 카페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장점은 건강한 사람들과 업무 그리고 의사소통. 네, 그래서 근무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대체로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상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네. 계속 3교대 하면 친구들하고 약속 잡기도 쉽지 않고. 네, 병원은 또 그리고 이제 다급한 상황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을 뭐 나눌 수는 있겠지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병원보다는 적습니다. 네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업무 스트레스도 적은 편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평일 휴무랑 주말 휴무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평일에 뭐 은행이나 뭐 개인 용무를 볼 시간이 많이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간호사님도 이제 자녀가 있으신. 네네네. 이제 대신 전 8시에 끝나면 네네. 아이 육아는 어떻게? 아, 네. 육아는 집에 가면 이제 남들보다 조금 퇴근 시간이 늦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신 아침에 출근 시간이 저희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육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거나 이렇게 픽업하고 케어하는 거는 누가 바깥 선생님께서 해주시나요? 아, 네. 아침에 아이 등원은 제가 학교에 가는 거를 보고 봐주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네. 그리고 퇴근은 이제 남편이 좀 도움을 줘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자들한테 공적이시군요. 아, 네. 네. 근데 대신 이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간호사가 어쨌든 병원에 있으시면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전문 분야에서 뭐 수술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중환자실 계실 거고 그렇게 있으시다 보면 연차가 쌓이면서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과 전문 경험들이 쌓이게 되실 텐데 이 헌혈의 카페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높으신 하겠지만 전문적 영역 개척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본 장기적으로 보아서 경력 관리를 한다고 하면 조금 좀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그 단점에도 하나 포함이 된 게 저희가 이제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간호사는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뭐 이런 직접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움과 자기 개발이 항상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혈액원에서도 뭐 내부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1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면허를 갱신하고 하려면. 그래서 그 보수교육을 현재 저희도 똑같이 받고 있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교육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 많은 간호사들도 많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간호사들이 현재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아까 음악 나갈 동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지금 대학원을 이게 공부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좀 들었어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근무도 하셔야 되고 또 가정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공부까지 하신다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아니 개인적으로 무슨 꿈이 있으실까요? 간호사로서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노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우리나라가 일본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질 거라는 말을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졸업을 막 했을 때는 임상에 가서 임상 경험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혈액원에 올 때도 임상 경력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열 기술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경력이 있는 간호사 없는 간호사는 대처하는 그렇죠. 상황이 다릅니다. 네, 보기에는 언뜻 부작용이 안 날 것 같지만 크게 부작용이 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응급처치와 조치를 빨리 취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네, 응급처치나 뭐 이런 것들, 네,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노인 복지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네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아직 방금 이제 응급처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간호사님들 뵐 때마다 야, 참 독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남의 팔에다가 그냥 바늘을 꾹꾹 집어넣으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처음 바늘을 넣으실 때 혹시 그때 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처음 주사를 넣었을 때, 처음 체열을 했을 때가 저희 어머님한테 처음 주사를 놨고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실습을 나가도 네. 사실 환자한테 저희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체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가기 전에 이제 교수님한테 설명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체열하는 스킬들을 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체격이 굉장히 작으신데 혈관이 좋으세요. 그래서 내 팔을 찔러봐라 하고 팔을 와. 선뜻 내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네. 처음 찔렀을 때 그게 이제 혈관 옆으로 혈액이 샌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머님 팔이 손목에다 놨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처음 체열했던 그 생각은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간호사님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의사든 간호사든 이런 쪽이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했는데 갑자기 피를 보는 순간 피의 어떤 개인적인 반응이라 그럴까요? 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걸 그만둔다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 계셨던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주변에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제 주변에 의료인은 없었고요. 보통 아마 그렇게 바늘을 보거나 혈액을 봤을 때 반응이 있어서 업무를 못할 정도면 의료인을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환자나 아니면 헌혈자분들, 그죠, 바늘을 보거나 피를 보거나 했을 때 부작용,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라고 해서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뭐 이런 경우가 환자나 헌혈자분 중에는 덜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헌혈 카페에서 오시는 간호사님들 중에 뵈면은 연배도 되게 아직 어리신 이제 막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팔을 내밀 때 그래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드리는데, 정말 저도 한번 이게 헌혈할 때 이게 헌혈이 옆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버프로 오른 적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그 놓으시는 분도 좀 긴장도 많이 하시고 하시겠다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혈자분들도 이분이 능숙한 분인지 이분이 병원에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지 잘 구분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체열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 찌르는 분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요. 팔을 내주시는 분도 긴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저희가 그걸 조율하는 게 선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선뜻 팔을 믿고 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외 헌혈자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게 헌혈 카페에 가면 가장 인상적인 게 쓰시는 용어 중에 오늘은 뭐 전열로 도와주실게요.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게 아무 표현 이렇게 별다른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헌혈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참 이게 뭐랄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피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간호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받는다는 느낌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용어로 사용하셨던 건가요? 네, 저희가 혈액은 헌혈은 뭘 바라고 오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주시러 오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도움을 주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오다 보니까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 도움을 주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되게 힘이 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셔서 그 표현을 지금 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죠. 빵도 받고 문화상품권도 받고. 네네네. 그렇지만 빵하고 문화상품권하고 기념품하고는 혈액하고는 저 가끔 헌혈해서 이렇게 빵집 티켓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빵을 사갖고 가서 저는 와이프한테 내가 피 팔아서 사온 빵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잠깐 우리 또 노래 한 곡 좀 듣고 우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오셨습니다. 안산에 지금 중앙동에 있죠. 네, 위치가. 그러면 그 한 곳에서 그냥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순환 근무제여서요. 네. 네, 일정 기간에 따라서 뭐 또는 내지는 간호사들 분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뭐 이런 휴직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면 또 순환 근무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19개라고 그랬는데 19개 전국에 있다면 네네. 전국 멀리로도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권에 있고요. 뭐 대전 관저점 오픈해서 하고 있긴 한데 서울, 경기, 인천점에 분포가 되어 있고 본인 사는 거리에 근거해서 네, 이제 카페가 나눠져 있고 파트가 저희가 팀제로 해서 파트가 현재는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5군데를 도신다는 얘기네요. 네네, 5파트로 나눠져 있고 한 파트당 카페가 4개에서 5개 정도 네, 예.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전에 중앙동 그 헌혈 카페 갔더니 남자 간호사님도 한 분 계시던데. 네,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안 계세요? 네, 지금은 다른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네,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저 남자 간호사님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저라 그런 생각을. 아니 그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네. 이왕이면 우리 좀 이렇게 여성 간호사님한테 체라고 싶다는 네. 생각이 좀 그런 핵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안산 헌혈 카페가 19
전체 19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체열량도 각 센터마다 틀릴 것 같아요. 네. 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19개 카페 중에 네, 체열량은 가장 많은 상태고요. 안산 1등인가요? 네, 월 한 2,000명 정도 네, 헌혈을 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도 안 쉬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365일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지원금 받고 네, 운영하기 때문에 350 이상 문 열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한 달 30일 그냥 본다고 치면 2,000명이면 하루에 몇 건이 70건 정도? 네, 저희가 하루에 평일은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주말은 100명 이상 저희가 헌혈하러 오십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네, 안산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체열하시는 분들이? 우선 안산 시민들의 네, 헌혈에 대한 애착심이 크다고 보고요. 그럴까요? 그건 네. 모르겠지만 예. 유동 인구가 또 현재 음. 네, 카페가 있는 곳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가 가장 번화가이기도 네, 하고. 주말에 식사도 하러 나오시고 영화도 보러 나오시고 음. 쇼핑도 하러 나오시고. 네. 대신 걸어서 나오지 않는 이상 차 갖고 나오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에 대해서 헌혈자분들이 많이 건의를 해주시고 하셔서 주차 문제에 관해서 조금 편안하게 오셔서 헌혈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주차권을 주셨던 것 같은데 요새는 주차권은 안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예전에 저희가 주차권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네. 현재는 네, 주차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 예.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뭐 비록 양은 많지만 네, 네. 나름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혈의 의존도가 군인들이라 젊은들이 많았는데 저 가끔 가면은 시험 기간 끝났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등학생들이 보통 헌혈을 하러 시험 기간 끝나고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고등학생들이 인구 비율이 점점 출산율도 낮았다 보니까 점점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예전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한 10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헌혈을 가거나 헌혈버스로 헌혈 체열을 가거나 이러면 거의 한 차당 남고를 가면 100명 정도씩 체열을 했었거든요. 많게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로 학교에 가면 체열량이 줄어서 헌혈 카페도 마찬가지로 방문한 학생들이 현재는 많이 줄은 상태라서 네. 저희 나라처럼 10대, 20대, 뭐 30대까지 의존도가 좀 헌혈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인구 비율이 인구 절벽이 좀 앞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헌혈에 대한 의식이 좀 높아져서 나이가 있으시던 분들도 과감하게 오셔서 좀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전에 봉사 점수 같은 거를 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헌혈을 하면 자원봉사가 4시간씩 인정이 됐었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그게 또 이제 가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봉사활동이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좀 고등학생들의 헌혈이 조금 필요하다고. 네, 젊은 고등학생들 막 혈기 넘치는 진짜 혈이 막 넘치는데 그 넘치는 혈을 좀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학생들이 아마 그 시험 끝나고 나면은 영화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영화표 때문에라도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왕이면 영화표도 없고 이왕이면은 넘치는 피도 좀 같이 나누고 좋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고등학생들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나중에 제가 좀 혼날 텐데 저희 아들 녀석이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몸무게가 안 돼서.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헌혈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었는지 갔는데 어느 날 리젝트가 된 거예요. 몸무게가 안 나온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와서 헌혈하고 네. 왔다고. 네. 이렇게
몸무게가 안 된 사람 상태에서 피를 뽑으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반응이 일어날까봐 거부를 하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여자는 45kg 이상, 음. 네, 혈액법상 남자는 50kg 이상이고요. 키 몸무게에 대비해서 본인 가지고 있는 혈액량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르시거나 작은 분들은 총 순환 혈액량이 작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체열돼야 되는 양은 320ml 내지는 400ml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왜소하신 분은 혈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헌혈하고 나면은 그 피 검사했던 용지를 톡으로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몇 네네네. 가지.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강검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서 네네네.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거기 뭐 간치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치수를 좀 보면서 이번엔 피가 괜찮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할 수 있었던 가외의 어떤 소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헌혈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이제 좀 다 됐는데요. 우리 간호사님께서 이제 우리 헌혈을 하시는 분들, 아직도 헌혈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혈액은 아시다시피 인공적으로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혈만이 유일한 혈액 공급의 방법입니다. 또한 혈액은 그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혈에 참여할 수 있기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까지 헌혈을 좀 통과해 달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간호사님 이게 처음에 오실 때 대부분 다 그러시지만 이게 라디오 방송 비록 이게 지역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라디오 방송이라 좀 긴장을 좀 많이 하셨던 모습이셨는데 하고 나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는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오실 부탁드리면 네, 고려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준비하지 마시고 올해 간호사님들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이 헌혈하시면서 아니면 처음 간호사 생활하시면서 있었던 재밌는 얘기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좋습니다. 네, 헌혈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헌혈을 알릴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꼭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 이적이 부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